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전 세계 최초 상용화 2차 전지 이 기업 무식하게 사 모으면 세계 1위 대장주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최근에 또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이번 10월이죠. 10월 달 들어서는 ETF 수익률 1위로 올라섰다라는 거는 사실상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의 평균 수익률이 가장 많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이런 이 반도체 섹터들이 증시를 주도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다. ETF만 보고서는 수익률이 1위로 간다라는 거는 이런 반도체 섹터들보다도 전체적인 뭐가 나온다?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특히나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 앞서도 말했지만 반도체 섹터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를 견인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시장 구도를 보면 알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 이제 우리가 이 대선 이후라고 하죠. 대선 이후에 증시에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어요. 실질적인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던 거는 뭐였다? 코스피였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사 모았던 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반도체 섹터였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외국인들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최근 이제 10월 들어서 2차 전지를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 반도체에 있던 테마 수급이 2차 전지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사실 이렇게만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다시 한번 전기차 열풍이 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면서 판매량이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과거만큼 그런 전기차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그럼 지금 왜 올라가느냐? 왜 외국인이 매수를 하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전형적인 뭐다? 순환매 테마예요. 순환매 테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약주가 간다고 해서 하나의 제약만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섹터들. 코로나가 간다고 해서 하나의 코로나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비대면 교육이었다가 마스크였다가 뭐 손세정제였다가 택배였다가 막 쭉쭉쭉 돌죠. 그런 순환매.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과연 어떤 순환매 연관이 엮이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둘 다 결국에는 AI라는 거예요. 반도체 주를 지금 AI 열풍으로서 최근에 엔비디아 뭐 이런 열풍과 함께 AI 랠리로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AI 수요 폭증에 반도체주가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코스피의 기본 이제 올인하는 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대다수의 반도체 우량한 기업들은 결국에 어딥니까? 우량한 기업들은 결국엔 이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너무 당연하게 코스피에 몰렸던 거고, 이제 이 AI가 불붙으니까 여기 또 플러스 이제 또 뜨는 게 뭐예요? 결국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AI 시대의 핵심은 뭐다?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력 부족 시장. 그래서 AI가 뜨기 시작하면서 ESS가 뜨죠.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AI 반도체도 못 돌린다. 그래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AI를 통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갔더니 결국에는 AI와 함께 핵심이 뭐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다라는 것이 또 뜨면서 2차 전지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도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도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원래도 북미를 중심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였지만 최근 같은 경우 또 오히려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깜짝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뭐 6천 뭐 얼마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도 나온 게 뭐다? 이 수익의 돌파의 핵심이 1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이 증가했고 여기에 이 수익 깜짝 실적을 낼 수 있게 도와줬던 거의 핵심이 뭐다? ESS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번 1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2천억 증가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기대할 수 있느냐? 보면 알겠지만 이미 2분기 실적 3,600억에서 3분기 1분기 만에 거의 실적을 2배 가까이 늘렸고요. 4분기엔 또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하면서 2분기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또 실적을 늘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뭐가 된다?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발성 모멘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의 깜짝 실적 발표가 추후 앞으로 꾸준한 실적 연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특히나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현재 시장 아까 했지만 국민은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다. 자, 앞으로의 이런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한 2차 전지주가 강세가 나오는 흐름은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고 하면요. 자, 2차 전지라고 ESS 여기도 나오죠.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게 됩니까? 배터리 셀이 들어가죠.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 에어컨을 통한 뭐 이제 우리 냉각 뭐 이런 장치로서 사용이 됐죠. 열을 낮추기 위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전지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ESS 관련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시장을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이제 에너지로 바꿔서 저장했다가 뭐 이렇게 공급하고 다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는 맞아요. 근데 이 ESS의 핵심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ESS의 핵심은 여기도 나오지만 전력 변환 장치죠. 그리고 EMS가 뭐예요? 모니터처럼 생겼죠? 에너지 매니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전체적인 이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ESS의 핵심은 이제 앞으로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뭐다? 저장이 핵심이 아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늘 알잖아요. 이미 AI 데이터 센터는 이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기 위한 지금 전력 부족 현상이라고 하는데 부족한 상태에서 뭘 저장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장의 개념보다는 ESS는 뭐에 대한 개념이냐? 이제 전력 변환 장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력을 제어하는 게 보다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게 핵심 역할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항상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전력 공급이 0.1초만 끊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ESS의 역할은 이 만약에 뭐 정전이 돼서 전기가 끊겼다. 그럼 순간적으로 이제 정제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력 피크를 완화해서 전력망 완충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ESS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 꾸준하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지금 ESS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리튬을 이용한 LFP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서 2차 전지 캐즘,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공포감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켰던 게 사실상 뭐였다? 최근에도 우리나라 보면 아시겠지만 화재죠. 화재. 그래서 화재를 통해서 이런 배터리 저장 장치들이 폭파하고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ESS 포비아가 사실상 지금 시장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더 빠르게 보다 안정적인 배터리를 원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배터리가 뭐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ESS로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뭐 LNF, 에코프로 뭐 이런 기업들보다 삼성 SDI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보다시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다? 전고체 선두주자로 진격으로서 세계 최초로 양산이 기대가 됩니다. 뭐가? 전고체 배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양산이 기대가 되는 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 같은 경우 삼성 SDI가 3년 만에 전고체 핵심 특허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7년도에는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보면 아시다시피 전고체 제가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전고체 배터리 보다시피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지금 지금 보다시피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개발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 제가 빼먹은 게 이거예요. 아까 얘가 세계 최초가 될 수 있는 게 뭐 다른 기업들도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LG라든지 이제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하고 있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2030년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도 2030년이고요. 다만 삼성 SDI는 이미 글로벌 완성차 업체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공급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도 나오는 게 뭐다? 이제는 마무리 단계다. 이미 고급 외제차, BMW,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차 업체 위주로 이미 테스트 샘플을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르면 올해 C 샘플도 공급할 건데 C 샘플 같은 경우는 뭐다? 시장에 출시되기 전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C 샘플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는 상용화가 된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삼성 SDI의 주가는 더 가파른 상승으로 연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성 SDI 특히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게 뭐다? 현재 1년, 2년, 3년 만에 하방 추세 때 돌파가 나오고 우상향 추세를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평대 뚫어냈어요. 현재 26만 원대를 완벽하게 돌파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저항을 맞던 뭐든 하겠죠. 저는 삼성 SDI가 지금 26만 원에서 노는 이 구간대는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매수를 해도 괜찮은 타점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이 삼성 SDI의 정확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링크를 참고하시면은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모두들 안녕.